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긴 하루였죠? 고생 많았고요. 모든 문제를 열심히 풀어낸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6월 모의평가 보고 내가 조금 방심하지는 않았나, 너무 자만에 빠져있지는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이 9월 모의평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감정,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느낌표는요, 감탄을 할 때도 표현을 하는 부호이지만 놀라움을 나타낼 때도 표현하는 그런 기호죠.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를 보고 느꼈을 놀라움, 당황스러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는 힌트가 있었고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완전히 숙달돼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내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쌤이 모든 노하우를 다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전략적으로 학습할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문제들이었지만 우리 수능 연계교재와 어떤 비슷한 점이 있었고 수능 연계교재에 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왔는지 보면서 앞으로 공부할 전략적인 방법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6월에 했던 약속이 있었죠. 잘 지키고 있나요? 내 머릿속에 지도를 각인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점점 문제가요, 지도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지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경향의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 연습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후 그래프 분석할 때, 또 자원 그래프 분석할 때, 이 자원과 관련된 곳은 이런 국가지, 그리고 이러한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이런 지역들이지 하고 그 위치들이 바로바로 연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공부량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문제 풀 때마다 나오는 지역들, 백지도의 키워드 정리하는 거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전날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자,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형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가 크게 결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모식도 그리고 백지도를 활용하는 유형의 문제가, 전형적인 지리 문제가 나왔고요. 그런데 기후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6월 모의평가 때는요, 그냥 기후 그래프, 기온 강수량만 분석하면 어떤 기후 지역인지 찾을 수 있는 조금은 단순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요, 기후 그래프도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지도에서 위치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눈에 보였거든요. 또 종교 문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6월 모의평가 때는요, 대륙 간 신자 비율 비교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었고, 우리가 수능 연계교재에서 수특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익숙한 자료가 나왔다면,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서는요, 대륙 내 신자 비율, 아시아 내에서 각 종교별 신자 비율 묻는 문제가 나왔었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도시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6월에는 대륙 간 도시화율, 인구 증가율 비교하는 거 우리가 수특에서 많이 봤던 그런 익숙한 자료가 나왔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자료가 나왔죠. 대륙 간 출생률, 사망률, 인구 증가율의 변화를 비교하는 굉장히 난도가 높은 문제가 보였고요. 자원에서는 6월에 식량 자원, 화석 에너지 자원이 출제가 됐었고,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서 나오지 않았던 신재생 에너지가 9월 모의평가에는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식량이랑 화석 에너지 자원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식량 자원과 화석 에너지 자원은 단원 간 융합된 문제의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자원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위치 추론하는 문제가요. 6월 모의평가 때는 위도, 경도 이런 수리적 위치를 주고 추론하게 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9월 모의평가 때는요, 그냥 줄글로만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주요 하천 그리고 바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위치를 추론해야 됐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런 인접국을 묻는 유형, 이렇게 머릿속에 지도가 있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풀기가 녹록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자, 여기 2023년 수능 특강에 대륙별 출생률, 사망률 나타낸 자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대체로 선진국은 출생률이 낮고 대체로 고령화 수준이 높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대략적인 패턴을 기억을 했을 텐데요. 자, 그런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익숙한 내용, 익숙하게 자주 많이 봐야 되겠지만 또 낯설게 한번 보세요. 오세아니아는 선진국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출생률이 높구나. 그리고 유럽은 2018년 기준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질렀구나. 이런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더라면, 그리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0인 나라는 없다는 거. 왜요? 일정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의 수, 일정 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의 수니까 이 출생률이나 사망률이 0인 나라는 없구나. 이런 경향성을 봤더라면 이 어려웠던 4번 문제의 자료도 조금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7번 문제 또 어려웠죠, 여러분들? 국가별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묻는 유형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요, 2023년 올해 발간되었던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자료 그대로 변형한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들 1위, 2위, 3위, 4위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는 절대로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은요, 수능 완성에도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똑같은 유형이죠. 여기 국가도 똑같았어요. 미국, 중국, 브라질 비교하는 거. 그만큼 세 나라가 이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는 조금 상징성이 있는 나라들이구나 라는 힌트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물론 어떤 신재생 에너지 방식인지는 약간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이나 유형은 거의 전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래프를 볼 때마다 왜?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이 나라는 지열 발전의 비중이 높지? 왜 이 나라는 수력 발전의 비중이 높지? 아, 빙하 지형이 분포하기 때문에, 아, 신기조산대가 분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그래프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시험에서 진짜 11번 문제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수능 연계교재에서는 이렇게 대륙 간 비교하는 자료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런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크리스트교의 비중이 높고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는 이슬람교의 비중이 높구나. 여기에 이제 눈여겨봤겠죠. 그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은 크게 눈여겨본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함께 통계낸 자료에 익숙해졌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종교별 신자수 구성, 이렇게 아시아만 똑 떼놓고 보니까 더 낯설게 보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낯설고 생소한 유형도 우리 친구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단쌤이 해설 강의에서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약속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6월에는 내 머릿속에 지도 각인하기를 약속했었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국경 표시가 없는 백지도에 연습해 보세요. 국경 표시가 없는 백지도에서 기후 지역이나 도시의 위치를 찍어놓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경 표시가 없는 완전 정말 하얀 백지도에 연습 많이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프 단순 암기 안 돼요. 내가 직접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비율이 높지? 왜 이 나라는 비율이 낮지? 왜? 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직접 추론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장에는 단쌤이 함께 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쌤이랑 같이 연습 많이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단쌤이 옆에서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단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저절로 떠오를 수 있게 많이 연습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는 지역들 백지도의 키워드 체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혼자 하는 거 어렵겠죠. 그래서 단쌤이 올해 수능 완성 강의에서요, 단단노트라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백지도의 위치 체크하는 연습을 정말 여러분들이 강의만 쭉 따라오면 숙달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이 단단노트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어려웠던 기호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그 복잡했던 갈등 지역들도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단단노트 학습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수능 시험 날 여러분들이 딱 이 시험지를 받아 들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문제까지 마킹하고 딱 컴퓨터 사인펜 내려놨을 때 나 정말 잘했다 라고 이 감탄의 느낌표가 나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지 준비됐나요? 문제 직접 풀어봤겠죠? 여러분들 이 감탄의 느낌표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로 넘어와 주세요. 단쌤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